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경계감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0.29%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장중 계속해서 낙폭을 보이다 간신히 920선을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한 달이 9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2023년 9월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바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9월 대응 전략, 그리고 대비 전략,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띠리리리리리.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왜 그런 연구를 표현해 주신 걸까요? 오늘 장이 비쳤어요. 네, 정신줄 났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노란톡에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게 이제는 9월 달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도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월스트리트 저널뿐만이 아니라 메릴 린치, CS, 골드만삭스, 그리고 S&P, 피치 많습니다. 많은 곳에서 9월 달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해 봤을 때 과연 그 말이 진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해요. 뭐가 있었냐면 자 보세요. 2차 전지의 랠리가 지속되던 상황에 꿈틀꿈틀거렸었던 것들은 반도체와 AI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8월 초부터 말씀드렸었던 건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보다는 시장이 잠잠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장의 잠잠함을 깨워버렸었던 관련주들이 있었죠.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맥신, 그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컴퓨터 관련, 양자 컴퓨터 관련 이 세 가지 다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한 테마가 생성되었고 그 테마로 인해서 시장에 자금이 줄어들어야 하는 시기에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던 장이 8월 달이었어요. 그러면 9월 달로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습니까? 8월 말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의 사상치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과 또 네이버에서 발표한 AI 그리고 또 다른 기업에서 발표한 AI가 또 있었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그러면 그 외에 8월 말을 또 주도했던 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커 관련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염수 관련주까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관련주가 나왔을 때를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초전도체 나왔을 때 파동이 총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 안에서 아직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는
기생충 같은 종목, 신성 델타테크가 남아있죠. 그리고 맥신 관련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한 번 파동을 보여주고 두 번째 파동이 나올 때 바로 우리한테 다가왔던 테마가 하나가 또 있었죠. 바로 양자 물질 관련 테마. 근데 그 양자 물질 관련 테마 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허둥지둥거리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또 테마가 하나 뻑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육화 관련주. 그렇게 육화 관련주가 나올 때 그 육화 관련주를 주도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화장품과 뭐 있었습니까? 보톡스가 있었죠. 근데 이 화장품과 보톡스는 7월 달부터 이어져 오던 제약바이오 테마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있었죠. 그리고 당뇨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테마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할 때는 항상 제약바이오주가 선두에 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시장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테마가 과연 있느냐를 봤을 때 8월 달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시장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으로 인해서 저는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장 마지막에 외인과 기관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자금이 들어간 곳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이유는 GDDR6가 출시된다. D램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그것보다 더 엄청난 메가톤급의 뉴스가 하나 떴죠. 바로 뭐였습니까?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던 엔비디아의 납품을 삼성전자가 야금야금 뺏어갈 준비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뭐였습니까?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준비가 끝났고 테스트가 통과가 됐으니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납품을 시작한다. 그러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같이 AMD 그리고 엔비디아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는 AMD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까지 잡았죠. 그럼 이번엔 뭘 하면 됩니까? 다른 공정들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만들어낸다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내년 예상 매출 상장 기대감은 7%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예상 삼성전자의 목표치를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등급을 한 단계 올려놨어요. 근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사야 가장 저렴할 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단계였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걱정되시겠지만 한켠으로는 안도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언젠간 올 거야. 왜? 150만 원이 넘던 주가에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5만 원 아래까지 주가를 내렸을 때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왔던 게 뭐였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근데 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켜줬던 가격은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까지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한 번 큰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을 지금에서야 만들 준비가 끝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고 그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업황 자체는 괜찮지만 최근에 각광받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150만 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 눌렸는데 MSCI 편입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죠. 그게 오늘부터 점차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이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리튬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2028년까지 리튬 가격이 낮아질 거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신급으로 볼 수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차량을 판매하는 금액을 낮추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죠. 그러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들은 다 그 리스크를 같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올해 말부터 자율주행 3에 관련된 차량들의 판매 대수를 증가하겠다라는 뉴스를 내면서 다시 한번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한번
꿈틀하긴 했지만 그것조차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금이 이미 쏠려 들어간 곳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죠. 그리고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테마는 2차 전지, 반도체, AI, 그리고 9월 달,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테마가 과연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유커 관련주 외에는 아직까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 너무나 시가총액 자체가 큽니다. 반도체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커요. AI 지금 너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AI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못해도 2025년까지 지금 투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반도체에도 AI, 2차 전지에도 AI 다 같이 엮여 있어요. 왜 엮여 있느냐? 테슬라 차량 판매하죠. 배터리에 관련된 차량을 전기차를 판매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자율주행. 근데 이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매출액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서. 근데 이 판매가 직접적으로 기술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월 결제하듯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다른 기업들이 받아다가 그 심장을 집어넣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은 레벨 4, 5가 될 때마다 테슬라가 점점 그 개발을 할 때마다 AI가 접목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라이다 시스템도 같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큰 폭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몇 번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흘러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라이다에 대한 상황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생산 가치 그리고 매출 증대 정도로만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왜? 전기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자율주행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소부장 정도로만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부장으로 취급받지 않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는 모두 다 하나로 묶여있는 테마로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금이 한쪽으로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또 돌아서 들어오는 그 시장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업이 대장주라면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계속적으로 올해는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금을 넘겨주면서 덩치를 불리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우의 몸집을 불리면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새우의 몸집을 아무리 불려봐도 정말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원자 관련 이런 물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새우의 몸집을 불려봤자 고래한테 퉁 튕겨 나가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9월달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 나오는 테마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지금 유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미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커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뉴스가 뜬 첫 주에 나온 이슈가 뭐였습니까? 밥통이 많이 팔렸죠. 쿠쿠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뭐였습니까? 애국주,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테마와 관련된 중국인들이 일본의 제품을 사주지 않겠다라는 노제팬을 선언하면서 우리 애국주가 올라갔었는데 그 또한 얼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아주 위태로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관련주들입니다. GRT, 크리스탈 신소재, 헝성그룹 같이 이런 종목들은 중국에서 한국에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란 말이죠. 이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는 최근에 흑연 관련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어제 오늘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GRT 같은 경우에는 작전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GRT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한 이후에 중국의 재상장까지 기대해봤었던
대표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웨이 장세를 그리고 있단 말이죠. 언젠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는 진입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투자하시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지속성,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데 지금 시장은 9월 달은 특히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달 차라리 8월 달에 못 가신 휴가 다녀오시는 기간이다, 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추석 이후에 종목을 다시 컨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자, 오늘 저의 또 빠질 수 없는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뭐가 있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첫 번째 횡보하다가 두 번째 1차 상승을 보여주고 세 번째 2차 상승을 보여준 그 핑크색 지지선의 아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은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가격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만약에 높이 올라갔을 때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여기에 기준봉이 나오겠죠.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 다음날 캔들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마찬가지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끝난다면 이 자리 또한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캔들은 제가 조금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우고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과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은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황금색 빛기둥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이 있고요.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메가토르 기법도 포착된 날 하늘에서 형광색 빛기둥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돌려볼 때 수평선들은 잘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저 시점에서 잡았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퐁당퐁당 매매도 가능한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번에 상승하고 이번에 하락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상승하겠네. 이 종목에서 기법 뜨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메모도 해놓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하고 애매한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할 때 저항선이 위에 있다면 매도 시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지지선의 역할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탈한다면 손절해야 하는 필수적인 손절 자리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선이 바로 검은색 지지저항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토르 기법은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 첫 번째 1차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을 보여주기 직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 매수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선 상승 추세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포인트를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기준봉을 표현했는데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여기 기준봉이라고 표현해 왔고 여기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시면 자, 캔들이 평소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 또는 거래량이 포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바로 황금색 빛기둥이 뜨는 자리는 기준봉 캔들을 포함해서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하고 그 높은 자리는 바로 빗기둥이 뜨는 자리다. 그러면 세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이 갈래길이 각각 3분의 1의 확률을 두고 우리가 진입을 염두에 두죠. 그런데 횡보하거나 하락할 확률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준봉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매물대를 소화하고 다 집어삼켰기 때문에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을 거고, 그리고 차트에서 절대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매물대를 잡아 먹었다면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지거나 음봉이 나올 일이 극히 드물겠죠. 왜? 이미 매물대를 소화했으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차익 실현을 꽤 많이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누군가가, 이 기준봉을 만든 누군가가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준봉에서 뉴스가 나온다면 더 확실하게 그 다음 날의 캔들과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도 제가 조금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뜬 이후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나올 때 캔들의 모양도 중요하겠지만 그 캔들의 모양을 만드는 호가창의 배열과 움직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호가창에서는 아래 매수 호가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매도 호가는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오전장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익절하고 싶어서 팔고 싶어도 시드를 1억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도하시기가 곤욕이에요. 왜? 10호가를 합쳐도 1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기준봉에서 아무리 거래량을 터뜨렸다고 해도, 아무리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전장의 아래 꼬리를 만든 종목이 오후장에 들어서 점차 상승을 합니다. 근데 상승을 할 땐 이미 호가가 한참 아래로 내려갔겠죠. 아래 꼬리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올라갈 때 보니까 매도 호가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종가 부근에 다가가서는 매도 호가가 빵빵하고 매수 호가가 어느 정도 차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부터는 투매가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매수 호가도 같이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신규 진입은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오후장에 주가를 상승시키니까 신규 진입은 해야겠는데 매도 호가가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야, 이거 잘못 들어가면 매수 호가 물량도 그렇게 많진 않아 보이는데 오전보단 많지만 야, 이거 위험하겠는데 누가 한번 푹 하고 던지면 작살나겠네 라는 심리를 만들어 놓고 호가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형성을 한 다음에 황금색 빗기둥이 뜨는 날이 바로 이 날과 동일시되는 날인데, 이런 식으로 종가 때 주가를 올리면서 거래량을 줄여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토르기법의 황금색 빗기둥의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토르기법이 만들어진 원칙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가 베팅 때에만 진입하는 이유를 아셔야겠죠. 왜 종가 베팅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만 진입을 하느냐, 왜 이 10분 동안만 매매하느냐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부터 주가가 위에 올라가 있고 오전에는 거래량이 기준봉이 떴을 때보다 많을 수가 없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빗기둥이 뜨는 종목들이 대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거 나왔을 때 만약에 빗기둥이 오후장에 들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면 그 종목을 내가 어디에서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빗기둥이 없어진다는 건 토르 종목으로서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수익 구간이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이 기준봉보다 더 붙어버리는데 거기에 음봉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횡보가 아니라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종가 베팅 때는 이미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종목들을 보면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게 되어 있죠.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를 보시면서 많이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되다 보니까 거래량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어요. 거래량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고 주가를 상승시킬래야 상승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고, 주의, 거래 정지까지 이어지고 싶지 않으면 해당 종목의 주식을 관장하는 세력은 절대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올릴 수밖에 없는 뉴스가 존재한다면 올려야 마땅하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역사상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을 수가 없는 종가가 시작되는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시장가 매수를 통해서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에 진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거래량이 어차피 많이 붙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토르 기법의 조건에 부합되는 호가가 어딘지 몰라도 3시 20분의 가격보다 3시 30분의 가격이 높거나 같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가 베팅 이 10분 동안만 종목에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이 아니라 장중에 종목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진입해 보실 수 있는 거고 이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해당 종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관련 뉴스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이 뉴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서 진입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SY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왼쪽에서 계속 팔을 펄럭펄럭 흔들고 계시는데 지금 먼저 첫 번째 선물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까지 5가지 지지저항선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때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하면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 수식 받아가셔서 5가지 지지 저항선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하시고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이 또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얼른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Y인데요.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24일 날 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25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도 진입할 수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등록된 날짜가 바로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장을 주도했었던 흐름을 다들 보셔서 아실까요? 네옴시티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 다음이 AI였었죠.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반도체로 흐름이 흘러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 주에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방한 예정이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언제 주가가 상승하겠느냐? 다음 주에 방한을 하면 뭡니까? 재료의 소멸이죠. 재료의 소멸일 때는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한하기 전날까지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SY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8월 28일 날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 추천주였었는데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진입하는 건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그 날의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진입하실 수 있는 여러 날짜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뭐 때문에 올랐다고 했습니까? 방한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뉴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방한 예정 일자가 있을 겁니다. 그 예정 일자 전일까지 주가의 상승분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뉴스가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다음 주에도 월요일 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고 어디까지만 보셔도 됩니까? 바로 파란색 저항선까지만 보셔도 된다는 거.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 위로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죽으면서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주가를 마감한다면 이 자리가 바로 한 번 더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도 되지만 우리는 토르 기법으로 이미 수익을 봤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노란톡방에서 확실하게 그때의 종목의 컨디션을 보고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VT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VT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 날 장바구니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2차 전지와 화장품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육화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죠. 9월 달에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최근에 2차 전지가 안 좋은 악재들이 돌고 있지만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에 누님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형님들 같은 경우에 BMW, 벤츠, 아우디가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 사이클이 돌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뭘 봤습니까? 올해는 누구, 올해는 내년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돌아가죠? 더 각광받는 차량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반도체와 AI에 너무나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그 관심이 죽을 때쯤에는 2차 전지로 다시 관심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살아있고 거기에 화장품 관련주는 6허가 들어오는 만큼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상승 매출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VT를 6허 관련주로 엮어서 보시는 게 좋은데 지난 6년 동안 일본 화장품 수출 규모가 6배 증가됐어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국경절이 있습니다. 국경절에 뭐 합니까? 한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때 나온 매출액이 재료의 소멸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T 그리고 화장품 관련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들을 볼 때 언제까지가 가장 이상적이냐? 9월입니다. 9월. 9월 달의 시장을 가장 크게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한 화장품과 제약바이오주 중에 보톡스와 필러 관련주들이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다면 키 맞추기성 상승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을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는 기업이 VT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9월 달은 화장품으로 견인을 하고 10월 달쯤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들과 2차 전지로 모멘텀이 돌아서면 2차 전지 시장이 한 번 더 화랑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날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날짜. 이 날짜는 바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안착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추천드렸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 드렸었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전고점에 대한 가격권도 제시를 해드렸었고 종가의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서 마감을 했고 전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8월 22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멘텀도 너무나 좋게 살아있고 6허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장에 아직까지 통계치조차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 VT가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최고점 14,09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이상합니다. 더 붙었어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아직까지 거래량도 큰 폭으로 붙고 있지를 않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 있겠죠. 그런데 횡보하더라도 9월 중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날이 뭐가 됩니까? 바로 설거지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 VT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때 뭘 가장 크게 봅니까?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손절해야 되는 가격 그다음에 익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해 드리긴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들의 자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익절 가격에 대한 제시를 해드리기보다는 정에 대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VT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미 상승 추세로 출발은 했지만
모멘텀이 사라지는 9월이 지나가기 전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파란색 저항선이 한 번 더 올라오는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날 고점 혹은 종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VT를 정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자리가 되고 재료가 소멸될 위기가 거의 들이닥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VT는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자율주행 관련주, 그렇죠. 오늘 네옴시티 그 다음에 AI가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돌아갑니까? 대주주가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31.59%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정보 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라는 거고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자율주행 3레벨에 적용되는 HD 정밀 지도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뭘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 간척지구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새만금 간척지구에 지금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지만 노란톡방에서만 들었다는 거. 안 들어오시면 못 듣는 겁니다. 현대오토에버 120일 차트로 봤을 때 8월 31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8월 31일이 바로 어제입니다. 거기에 음봉이고 거래량이 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당장 하루 만에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입하시기엔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업체로서 현대오토에버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한 시장인데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의 소멸 또한 금방 올 수 있고 자율주행은 결국 반도체와 AI가 주가의 상승을 같이 올려줘야 한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를 오늘 진입하시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자, 그다음에 넥스트 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어제 8월 31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자율주행과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인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가 아까 시황 읊어드릴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현존 최대 용량인 DDR5 D램 개발 소식이 있다. GDDR6도 준비하고 있는데 D램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뭘 했습니까? 엔비디아와 계약 체결이 됐죠. 그 엔비디아와 계약 체결된 그 이슈가 결국엔 넥스트 칩을 견인해주고 있다. 같은 반도체 업창이고 자율주행은 곧 반도체와 AI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종가까지의 수익률이 보세요. 20%가 넘습니다. 근데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이 가격 구간에서 박스권의 돌파도 보여주지 못한 그 구간에서 어떻게 진입이 가능했겠습니까? 심지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만에 하나 어제 종가 베팅을 했는데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지 못했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박스권의 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보다 더 큰 거래량도 붙이면서 파란색 저항선도 올렸다라는 건 내일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넥스트 칩은 오늘의 종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월요일 날 시장을 마감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마찬가지로 오전장이 됐건 오후장이 됐건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이슈들이 난무하겠죠. 그러면 그 이슈들에 현혹되시지 말고 아직 진입 못하셨으면 진입 못하신 상태로 다음 테마, 다음 섹터가 돌아갈 때 혹은 토리기법으로 종목을 추천드리는 그 종목들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맥인데요. 스맥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날 마찬가지 목요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입니다. 공작기계, 자동화 장비, 산업용 로봇, 이동통신 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 폐배터리 로봇 자동화 공정 기술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차 전지 시장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폐배터리 때문이에요. 지금은 생산만 하죠. 전 세계에서 생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생산한 제품들도 결국엔 덩어리와 무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품들을 어떻게든 리사이클 정책을 펼쳐서 새로운 사업 안으로서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매출로 인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운송수단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폐배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검수할 수 있는 기업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만들어놨지만 아직까지는 이 로봇이 상용화가 되기에는 어렵고 이 상용화는 곧 폐배터리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 수 있다. 그리고 AI 엣지 컴퓨팅 산업 로봇 지능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의 주가와도 연관성이 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 로봇 관련주로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고 물론 어제도 올라갔지만 말이죠. 거기에 마찬가지 뉴로메카처럼 스맥도 로봇 관련주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시고 10월 코스피 상장 예정인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주 수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과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에 상장되게 되면요. 코스피에 상장이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그때부터 꼬리가 되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스맥 차트를 봤을 때 마찬가지 어제 종가 베팅해서 오늘 종가 베팅까지 수익률이 넥스트칩보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심지어 언제였습니까? 어제는 파란색 저항선을 한 단계 올려주는 자리예요. 그러면 오늘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무조건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스맥은 그 상승을 미리 만들어냈습니다. 시간 외에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를 이미 6% 가까이 상승시켜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늘 갭을 띄워서 아래 꼬리를 달아놓고 근데 그 아래 꼬리를 달아놓자마자 어디입니까? 바로 어제 종가 부근까지밖에 안 달아놓고 주가를 한 번에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스맥도 중요했었고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뉴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는 진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자 그리고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주실 두 번째 선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받아보시죠. 토로 종목 발굴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얼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건 검색식 받으시려면요. 지금 얼른 핸드폰 준비하시고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어지는 코너는요. 저희가 그동안 우리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들 알려드렸었는데요. 상승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상승률 탑5 준비했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휴온스 최고가 기준 19.71%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한온시스템 최고가 기준 20.93% 달성하면서 4위에 랭크했고요. 다음으로 8월 11일 언급해 주신 뉴바이오로직스 41.29% 상승률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파스넷 최고가 기준 53.34% 상승률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1위는 자비스로 최고가 기준 상승률 무려 102.5% 달성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포트 장바구니에 넣어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주의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레벨 3 상용화 소식과 미국 거대 기업들의 사업 진출 소식이 맞물리면서 브레이크가 해제됐는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포트 장바구니에 넣어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릉부릉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얼른 설명해 주시죠. 방금 그거 하이야야 이거 오토바이 아닌가요? 부릉부릉. 맞는 것 같은데. 네, 과거가 의심되는 방금 모션이었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 테마로만 지금 시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최근에 시장에서 무언가를 받고 있지 못해요.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로만 놓고 봤을 때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 또 나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새만금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V2X가 되는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캠트로닉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V2X는 차량과 모든 사물 간의 도로와 이런 것들의 통신을 도와주는 부품이에요. 그러면 라이다와도 관련성이 있겠죠. 그 상황에 관련주들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라닉스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은 짧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너무나 급하게 올라갔고 저점을 찍자마자 올라가는 이 움직임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아직까지도 매수 관점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종목이고 두 번째,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건강하게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모트렉스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나쁘지 않습니다만 모트렉스도 자율주행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이 하락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 하락 추세를 끝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의 반등이 나온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라닉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라닉스도 마찬가지로 저점의 저점을 지속적으로 경신하다가 자율주행 테마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캠트로닉스는 어떻느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의 이 전고점은 의미가 없고 여기가 전고점으로 봐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캠트로닉스도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던 와중에 종목에 대한 포착이 된 것은 바로 메가토르 기법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포착됐었던 건 메가토르 기법인데 어제 토르 기법까지 포착이 됐고 오늘 토르 기법의 종가보다 주가가 낮은 위치에선 제가 진입해도 되는 종목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종목이 바로 캠트로닉스라는 겁니다. 언제 진입하면 되느냐? 월요일 날 종가가 만약에 22,650원보다 낮으면 시가부터입니다. 시가부터 22,650원보다 낮은 가격에 온다면 캠트로닉스는 마지막 열차라고 생각하시고 탑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와 장중에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하는 관점에 대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신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검색기와 수식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만든 제 매매 자료집을 유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받아보시죠.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와 기술적 분석, 매매 기법까지 녹아든 이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얼른 핸드폰 준비하시고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가격 전략,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저희가 큰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간 진행되는 종가 배팅. 성공적인 배팅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현대 오토에버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에 부품을 공급 중인데요. 앞으로 어떤 활약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STX, 토르시노 포착 후 고점 대비 수익률 201% 달성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시노 감지 후 수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 그리고 조건 검색식, 자료집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모두 다 3개 한꺼번에 받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방송하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은 개별로 받고 싶으시면 수식, 혹은 조건 검색식, 혹은 자료집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가 곧 나갈 예정인데요.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